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죠.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896명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만 1,823명, 해외 발생이 73명입니다. 수도권에서는 1,212명, 비수도권에서 611명이 나오면서 수도권의 발생 비율은 66.5%입니다. 사망자는 4명이 늘었습니다. 국내에서 사망한 사람은 모두 2,083명, 위중증 환자는 17명이 늘면서 이제 누적 286명이 됐습니다. 교수님,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리면서 어제 화요일,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목금토라 그랬는데 어제 화요일 날 얘기를 하면서 4차 유행에서 제일 피크인 지점이 지난주 수요일 1,784명 나왔을 때입니다. 그 다음 날에는 청해부대가 합해지면서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지만은 4차 유행에서 피크는 그 전날인 수요일 날 1,784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어제 화요일 날을 비교하면서 약 400명 가까이 줄었다. 이러면서 천천히 줄어가고 있는 경향은 파악이 되고 있다 이랬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로 오늘 하루 만에 거의 50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500명 이상이 나오는 것도 최초입니다. 우리나라 거의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있어서 하루에 폭발적인 양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예상을 하기를 통상적으로 화요일에서 수요일이 될 때는 늘어나면서 보통 얼마 정도 늘어나느냐 하면 한 200명 정도 늘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난주 수요일 날인 피크인 1,784명보다는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웬걸 이게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1,896명. 이렇게 되면은 이번 주 수목금토에 다시 횡보하다가 주말을 맞아서 다시 좀 줄어들다가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수요일 날에는 1,800명이 되거나 아니면 그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 심지어는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일 때도 너무 늦게 줄어드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양상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 한 군데서 폭발적인 양상이 생겨서 한꺼번에 200명, 300명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게 위험을 더 키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2명, 3명 또 어디에서 조금 나오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합해져 가지고 하루에 1,800명, 거의 1,900명 가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곳에서 많이 나오는 것과는 달리 위험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 오늘은 또 최근의 상황과 달리 다소 예외적으로 사망자가 하루에 4명이나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최근에 나온 상황에서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중환자가 25명 나왔지만은 한 일주일 전에 22명 나오고 오늘은 또 접근 수주자가 아닌 17명이나 나왔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중환자 병실이 800개를 약간 상회하니까 여전히 뭐 위험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확진 상황이 나빠지게 될 경우에는 중환자 또 사망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전 국민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잠시 멈춤을 하셔야 이 지금 확산세를 꺾지 이 확산세를 꺾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되면서 향후에 9월 달이 되어서 2학기 개학을 맞아서는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고 2학기 개학을 못하면서 전면 온라인 수업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전 국민이 협조해야 되는 그런 아주 위기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바라건대 저는 지난주 수요일과 비교했을 때는 국내 발생 확진자 숫자가 조금 줄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오히려 늘어나는 양상이 보여서 사실은 지금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실망스러운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3단계가 실시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단계 최고 단계 플러스 알파가 실시된 지가 3주 정도가 지난 시점이에요. 자,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지난주까지 나타났던 억제 효과마저도 지금 불안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진짜 극단적인 거리두기가 실시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번에 수도권에서 4단계 거리두기 연장하면서 이 방역 당국에서 만지작거렸던 카드 중에 하나가 설 교수님께서 우리 방송에서 제안하셨던 것 중에 이 카페라던가 식당에 테이크아웃만 허용하는 것을 만지작거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1인 취식은 허용하되 2인 이상은 무조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방역 당국에서 만지작거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 주에도 수도권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정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수도권에서는 모든 식당과 카페가 1인 취식은 가능하되 2인 이상은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초유의 이 억누르기가 가능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예. 생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금 조금 이동량이나 접촉량을 극단적으로 줄이도록 우리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확진자 수만 놓고 얘기를 좀 해보면 저는 왠지 불안한 게요. 이번 주부터가 이제 휴가철 피크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동량이 획기적으로 줄지 않으면 다음 주 수목금토에는 혹시 2,000명대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다음 주 제 걱정도 수목금토. 그런 겁니다. 예. 제 걱정도 지금 앵커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제 걱정도 지금 그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휴가가 사실 이제 이번 주부터 거의 본격화될 가능성이 네. 많거든요. 그러는데 제가 어제 방송만 하더라도 화요일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 수요일 그래서 한 400명 정도 줄었으니까 오늘 한 200명 정도 늘어도 지난 수요일보다는 200명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명 이상이나 나오면서 지금 더 악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는데 우리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도권은 4단계지만 다른 지방은 수도권보다 낮은 3단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3단계를 하고 있는데 4단계인 수도권도 지금 잡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에 있는 바이러스가 휴가철을 맞아서 다른 데를 갔을 때는 4단계를 하고 있는 서울에서도 안 잡히는 게 지방에서 잡히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게.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사실 걱정이 아주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백신을 무슨 70, 80% 접종이 되어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돌파 감염이 좀 생긴다고 하더라도 걱정이 안 되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모든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있는 극약 처방이 딱 하나 있다 그러면서 제가 식당과 카페를 전부 테이크아웃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지만 강 기자님 취재에 의하면은 방금 지금 방역 당국이 그것을 고려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휴가를 떠나시기로 하신 분들은 휴가지에서 극도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스크 착용을 확실히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델타 변이가 뭐 우세종이 되나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100%가 델타 변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감염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모든 분들이 방역 상황에 협조를 해야 되고 자칫하게 되면은 정말 국가 전체로 위기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하는 점,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모든 분들이 다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비수도권에 있는 리조트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나오고 있으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지에서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다뤄드렸죠. 휴가 가기 전에 집에서 한 명씩 대표적으로 PCR 검사 받아서 깨끗한 상태에서 좀 출발을 하면 그나마 좀 마음의 짐이 덜어지지 않을까, 확산세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백신은 지금 38만 명이 1차 접종을 새로 했고요. 그래서 1차 접종은 누적 1,790만 명 정도가 누적해서 인구 대비 34.9%, 그러니까 거의 35%가 지금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 속도가 이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백신 수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방역 당국이 백신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물밑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 설 교수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방역 당국이요. 델타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어떤 것인지, 만약 우세종이 됐다면 대응이 혹시 달라질 게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예, 우선 방역 당국이 얘기하기를 지금 이제 전수조사는 못하지만은 샘플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이제 50%에 육박하거나 50%를 약간 상회하거나 그렇다고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50%를 약간 상회한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세종이 되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방역 상황을 우리가 4차 유행을 막기 전에, 그러니까 4차 유행을 만든 것이 이 델타 변이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확산세를 관리를 못하니까 계속 그 녀석이 새를 불려가지고 마침내 우세종이 이제 50%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50%가 되었을 때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특별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인 거예요. 예컨대 마스크인 경우에는 델타냐, 알파냐, 베타냐, 아니면은 뭐 슈퍼 코로나냐에 상관없이 이것은 물리적인 장벽이기 때문에 뚫지를 못합니다. 물리적인 장벽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페트병에 물이 담겨 있다. 그러면 물이 페트병을 못 뚫고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온전히 착용하게 될 경우에는 침투를 못한다는 거죠.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그렇기 때문에 첫째 하나는 델타 변이를 겁내실 이유도 없고요. 두 번째는 마스크 착용을 잘 하게 될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두 가지, 백신 접종은 일정대로 하면 될 거고 예. 오로지 우리 국민들께서 추가로 계속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것은 마스크 착용이라고 하는 점.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특별히 방역 당국이나 아니면은 무슨 조치가 더 필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